밑줄 친 기역과 니은을 현대어로 옮긴 것을 적절하게 찾아주세요. 기역과 니은은 위에다가 써줄래요? 네. 기역 고성이 동바시니. 니은은요? 뿌리 깊은 나무는. 해석하면은 이거 해석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죠. 이거 해석부터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고하다, 꼭 일치하다 라는 단어. 자, 21번은 소실문자, 우리 소실문자 4가지 있죠. 소실문자 중이니까 4가지부터 찾아볼까? 응? 예디응 또 여린이읒 반치음 아래야. 오, 얘는 순경음 비읍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쵸. 얘는 창제 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모음조와 관련이 깊은 문자는 모음조화가 얘 때문에 나중에 흔들려요. 그쵸? 요 아래야 때문에. 그쵸?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이 7개밖에 없었는데 아래야, 아, 오, 우, 이는 중성모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래아가 나중에 사라지다 보니까 서로 대응되던 애들이 없어지지. 그럼 대응되던 애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모음조화가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중세국어보다 모음조화가 잘 안 맞아요. 모음조화는 중세국어가 잘 맞아요. 중세국어에 요 아래아가 있었기 때문에 모음조화는 더 잘 지켜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시를 찾으라고 한다면 요 모음조화가 잘 맞춰졌다라고 예시를 찾으라고 한다면 요 글자가 하나 찾아지면 좋아요. 서르. 지금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하니? 서르를. 서로로 해석하지. 그럼 현대국어의 서로는 음성모음, 양성모음이네. 서로 안 맞지? 한 글자 안에서. 근데 서르는 음성모음과 음성모음 서로 맞죠?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소식문자와 관련된 거 정리하셔야 되고 모음조화의 이 의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22번 문제 갑시다.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 전체를 얘기한 거니까 답은 4번인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이라서. 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만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언해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언해본은요 창제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창제한 이유만 드러냈던 지금 나라 말씀이 김국의 나라 이 부분을 세종 훈민정음 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서문이라고 얘기해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아니고 제일 앞에 나온 걸 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썼냐면은 정인지라고 하는 학자가 썼어. 이름이 정이고 이름이 인지야. 정인지의 서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이 쓴 거 아니야. 세종대왕이 내 일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세종대왕인 척하고 쓴 거예요. 자, 23번 같은 경우 이제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징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 23번 문제에서는요. 답은 자 1번인데 1번은 어디가 틀렸니? 현대국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두음법칙, 구개음화 이거 잘 지켜지는 거 맞아? 네. 이건 맞아. 근데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 오히려 안 지켜진다고 얘기했죠. 네. 오케이. 현대국어가 오히려 잘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두음법칙이 나타난 곳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까? 두음법칙이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안 나타났다는 거지.
중세국어에서 두음법칙이 안 나타난 곳은 어디가 있을까? 수비 이겨 요 부분.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 어디니? 어여삐 너겨. 여기 어여삐 너겨 이겨 요 글자들이 국의 두음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두음법칙은 뭐라고? 앞에 니은 소리가 또는 리을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오히려 법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두음법칙이 지켜졌다라는 거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국외음화는요, 아까 했었던 단어들 있죠. 국외음화는 어디 있을까? 요 뒷국도 그렇고요. 꽃 좋고 표디 어디냐? 제 뜻을 실어 표디 못하느니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외음화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 밑에 있는 개념들은 한번 봅시다. 이어적기가 일반적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끊어적기에 혼용되기도 하였다. 나중에 언제요? 한 100년 뒤에. 100년 후부터는 임진왜란 그 무렵에 가면요. 끊어적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하나 연습할 거예요. 자, 음절 첫머리에 두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니? 이 어두자음구 찾아보면은 아까 뜻을이라고 하는 요 글자라고 얘기를 했지. 뜻을이라고 하는 요 비읍 디귿이 같이 쓰이는 요 부분.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려 맞아? 그것도 맞아. 전혀 안 했어. 자, 종성부용 초성 이외에 팔종성법이라 하여 이렇게 받침 적는 표기법이고, 종성부용 초성은 글자 창제 원리로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얘들을 따로따로 적용해줘야 돼. 자, 24번 같은 경우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요 네 가지 정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주정신부터 찾아볼까? 자주정신은 어디 부분을? 중국과 달라. 중국과 달라 요 부분.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자주정신의 부분. 애민정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드러났니? 내 일을 어여삐 여겨. 그쵸.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여쁘다라는 단어는 가엾게 여겨 라는 부분이죠. 창조정신은 만들었다. 28자를 만드노니 라고 하는 요 부분. 실용정신은 편안하게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는 요 단어. 요렇게 네 가지 부분도 찾아서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4번에서 2번 현실적 한자음이 아니라 동국정운식 한자음입니다. 어떤 글자가요? 이런 이응들. 요 받침의 이응들, 음가 없는 이응이에요. 그런 동국정운식 한자음은요, 이상적인 한자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나에서는요, 용비어천가에서는 요 정당성, 조선고구의 정당성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태조 이성계부터 그 앞에 4대 선조들까지 해갖고 육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그런데 요 2장 같은 경우, 요 용비어천가의 2장, 요 2장은 상당히 문학성도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자어가 보이지도 않고요. 고사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은유법도 쓰였고 대구법도 쓰였고. 근데 영탄법이 쓰였나? 안 쓰였네. 서리법이 쓰였나? 안 쓰였네. 영탄법, 서리법 X예요. 문학성이 뛰어나다 비유. 은유는 비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요 방점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려나? 그거 아니야 그거? 어. 소리? 읽는 소리? 읽는 높낮이 소리. 그치? 방점은 그러면 없는 거부터 점 하나, 점 두 개. 그리고 빨리 끝 닫는 소리 요 네 가지로 보통 나뉘어요. 점 안 찍은 소리를 우리는 무슨 성? 평성. 잘했어. 자, 하나 찍으면 거성, 두 개 찍으면 상성. 빨리 끝 닫는 소리 입성이라고 하는데 입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높낮이로 보면은 어디가 거성, 어디가 평성, 어디가 상성? 낮은 소리 평성. 평성, 높아지는 소리 평성. 상성, 제일 높은 소리 거성. 거성. 그러면은 이거 나란 말싸미에서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나란 뭘? 말이 아니고 뭘? 높아져야 돼. 점 두 개 찍혔으니까. 입성은 요 마지막에 끝 닫는 소리인데 이건 받침하고 관련이 있어요. 받침에 무슨 글자가 오느냐. 또 글자의 왼쪽에 찍어서 오른쪽에 찍었어? 왼쪽. 글자의 왼쪽 앞부분에 찍었다. 이렇게. 한자에는 찍었나? 한자에는 찍진 않았어요. 한글에만 찍었어요. 그래서 이 방점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 상성 부분만 좀 남아있어요. 이 상성 부분만 현재 장음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말과 말은 달라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장음의 이 표기가 상성의 그 흔적이에요. 왜냐면 말 하니까 더 길게 내야 되잖아. 나란 말, 그러네 말 할 때 그 말이 길게 표현되니까 요 말이 그 말이거든. 앞에 말은 동물의 말이고 장음으로 남아있어요. 상성의 글자들은. 그래서 25번 문제는 왼쪽에 찍었습니다. 방점을 통해 성조 높낮이 표현했습니다. 상성은 점을 두 개 찍었는데 틀렸네요. 미안해. 아니야. 맞죠. 상성은 방점 두 개 찍었는데 뒤가 틀렸지. 높은 소리야?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소리지? 올라가. 낮음에서 올라가는, 높음으로 올라가는 소리. 그래서 장음으로 바뀌었습니다. 3번이 가장 높은 소리는 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성은 빨리 끝맺는 소리인데 이건 받침살 으 이런 소리 나오면은 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방언의 흔적이 남아있지.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 수도권 언어를 쓰기 때문에 경기 지역 언어를 쓰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서도 높낮이 별로 안 느껴지지. 네. 엄마 근데 부산은 어때요? 높낮이가 있지요. 그게 성주예요. 알겠죠? 자 26번 갑시다. 26번은 바로 한번 풀어볼래? 안 푸신 분들? 이거는 맞추네. 이건 한번 맞춰봅시다. 이건 해석이야. 해석 문제야. 해석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해석부터 하라고 했어. 무조건 이 중세국어 하실 때는 해석부터 해야 돼. 영어처럼 똑같아. 영어도 해석부터 해야 되잖아. 맞춰버렸다. 답은 4번. 4번. 그냥 좋다라고 해야 되지. 맞습니다. 꽃이 좋다. 깨끗하다라고 한 거는 깨끗하고 썼겠지. 자, 27번에는요, 답은요, 2번이에요. 자, 요 2번에 문자라고 나와 있는 요 표현은 무슨 글자라고 했니? 문자와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치, 이제 문자는요, 한자를 얘기해요. 요 관계만 좀 정리하자. 요 2번 문제에서는. 자, 우리말을 우리는 국어라고 하죠. 이 국어를 적는 표기 수단을 뭐라고 해? 한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어는요? 저기 미국말은요? 미국말은 알파벳. 우리가 오케이 영어라고 하고 알파벳으로 적지. 중국말은요? 중국어라고 하고 한문으로 적죠.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한글만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졌어. 글자 중에서. 다른 글자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알파벳 누가 만들었어? 한문 누가 만들었어? 몰라. 한글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거 유일하게 밝힐 수 있어요.
우리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말들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표기하면 그것에 대한 표기의 글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와 관계 또는 우리의 말 혹은 어법, 어순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단순히 표기하는 말이에요. 표기 수단인 거예요, 글자들이. 그래서 요 문자라고 할 때는 옛날에 문자는 하나밖에 없었겠지. 우리나라에 한자밖에 안 써서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숙민정음은 28자를 가르쳐 있다 여기가 아니라 그럼 자, 요 28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창제 글자 해서 원리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28번에 요 중국 애라고 할 때 이 애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니? 그쵸. 이거는 조사인데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비교해주는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면 자, 밑에서 우리 비교해주는 단어 찾아볼까? 요 고성이가 비교해주고 있어요. 고성과 동부하다. 고성이 동부하다. 동부하시니 고성과 동부하다 라고 해서 요 이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하나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 로는 이유나 원인으로 까닭으로라고 하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조사고요. 요 을은 목적격 조사지. 바람에 아니멜세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나타내주고 있죠. 바다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장소로 간다라는 대상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가 있고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가 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 우리 부사어의 쓰임. 여기서는 이제 부사어의 쓰임. 부사어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가 만들어주는데 이 부사어는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으면 부사어 처리해 주라고 했어요. 그 대상은 비교 대상일 수도 있고 수여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공동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요 비교하는 대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람의 아니멜스 이거는 어떤 상대의 느낌이구나. 미안해. 하나만 더 넣자. 상대. 나와 맞서는 상대일 때. 그때도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간의 느낌이 들 때도 부사격 조사라고 했어요. 공간은 장소의 느낌 혹은 시간적 배경, 지향점의 배경, 지향점의 공간. 어디로 갈 거야? 집으로 갈 거야? 혹은 요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에서 공부해. 자, 수단의 느낌도 있어요. 방법이라던가 도구. 네. 응? 그 상대 이렇게 왜요? 상대 가로. 아니 공동. 요 공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께하는 느낌. 함께하는 느낌. 나는 누구와 만나다 할 때. 혼자 만날 수는 없지. 이거는 상대 느낌이고, 이거는 장소의 느낌이고. 자,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자음에서는요, 순부터 나오지. 순, 치, 후. 순, 치, 후. 5글자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순, 치, 후. 모음의 기본자는 천, 지, 인. 이렇게 3글자. 이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 또 할게요. 자, 여기에서 물불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가 우로 가는 현상을 뭐라고 했었지? 아까? 원순모음아. 그래서 이때는 스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물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줄 수 있다. 얘네들은 스물로 갔을 거고
요거는 물은이라고 하는 끊어졌기까지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끊어졌기까지 같이 한 거예요. 페이지가 아마 제가 다시 드린 문제는 아마 이렇게 앞장에 다 있을 거고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뒷장에 있을 거예요. 요 글자가 이제 훈민정음이 우리가 저 6줄 정도 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얘네들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따져봐. 이응을 입술 소리 아래에 이었으면 입술 소리는 비읍, 그 소리 또는 미음. 요 입술 소리 아래에 요렇게 이었으면 입술이 가벼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경자가 가볍다 경자, 경량하다, 경량 패딩할 때 그 경자. 입술이 가볍다. 입술 가벼운 비읍, 순경음 비읍. 입술 가벼운 미음, 순경음 미음.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요, 우리는 이어쓰기를 한자로 하면 연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습법. 진호가 엄청 좋아하지. 자, 첫 소리를, 자, 여기서 첫 소리를 어울려 쓰면, 첫 소리에 글자를 어울려서 쓰면 갈바쓰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란히 쓰기예요. 근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다. 늦었네. 요거는 병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글자 같이 쓰는 거 각자 병서. 자, 와와 와란 첫 소리 아래 붙여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려서 붙여 쓰라라고 해서 아, 으, 오, 우, 종성의 초성의 우리 요 부분에다 쓰죠. 이, 아, 어, 야, 여는 이쪽 부분에다 쓰죠. 그쵸?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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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요 부분에 쓰고 요 부분에 쓰는 운용하는 방법이에요. 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용의 방법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고. 자, 남근은 나무, 멜새는 움직임으로, 여름은 열매라는 단어로 정리해 주시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나무는 움직임으로 열매라는 단어로. 자, 중세국어 주격조사 마지막 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진도 나갑시다. 주격조사 우리 3가지. 옛날에 현대국어에서는 현대국어부터 해보자.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 또는 가로만 쓰인다고 했죠. 네. 뭐 높임 표현할 땐 깨서도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근데 하나밖에 없었어. 이라고 하는 글자. 근데 이 글자가 3가지 버전으로 쓰인다고 했죠. 네. 자음 뒤에서는 이가 온전히 붙여 쓰고요. 이 모음 이외에 모음에서는 이 짝대기 하나만 모음만 써주고요. 이 모음 뒤에서는 영형태. 학교에서도 혹시 영형태라고 했니? 영형태. 혹은 이 영형태의 의미는 생략이라는 의미예요. 생략해줘도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자음 뒤 이는요. 받침소리가 이어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받침소리가 이어졌겠으면 요거 이로 분석해야 돼. 그리고 요 모음 뒤에 자음 이만 붙을 때는 모음 소리에 이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헐 빼이셔도 할 때. 헐 빼이셔도 할 때 이 배는 바 플러스 이로 분석해야 돼요. 여기까지.